오늘은 서울 송파구에 갑니다. 네, 아파트 보러 가는 거 아니고 빌라 보러 갑니다. 오늘 물건이 있는 곳이 서울 송파구 송파동입니다. 이 송파동이요, 입지가 괜찮아요. 강남 접근성 굉장히 괜찮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여기 거주하는 거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실수요도 굉장히 많고 거래량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빌라 밀집 지역이에요. 네. 거래량 굉장히 많겠죠. 근데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 오는 지역이에요. 왜요? 여기가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우리 강남 상구 중에 하나죠. 네.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금이 조금 더 많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기 매도로 접근했을 때 양도세가 또 많이 나와요. 이런 부담들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외면하는 지역인 거죠. 그런데 투자자분들이 외면을 하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의 기회가 생겨요.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많이 없죠. 그러면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매는요, 낙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가 송파구구 규제 지역이어서 단기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수익이 크진 않아요. 하지만 누구나가 좋아할 만한 입지에 또 언젠가 누군가 갖고 싶어할 그 부동산을 내가 지금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물건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누군가는 또 이런 식으로 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유동성이 증가하는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현금보다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단기 투자로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내가 보유할 물건을 그래도 꾸준히 가지고 있는 게 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송파구가 살기 편해요? 이 송파구 송파동이요. 네.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역세권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네 지금 걸어오면서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강서구나 뭐 화곡동이나 관악구나 갔을 때랑 느낌 자체가 좀 틀리잖아요. 네. 뭔가 이런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어요. 복잡한 느낌이 네, 없어요. 여유로운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굉장히 좀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이 송파구가 잠실 있죠. 잠실에 있는 아파트는 어때요?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진 않아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이 비아파트 주택 시장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그리고 우리가 빌라, 아파트 때문에 이제 많이 못 보긴 했지만 빌라도 지금 공급이 부족해요. 22, 23, 24 계속 공급량이 부족하거든요. 공급이 부족하면 어때요? 가격이 올라가죠. 네. 근데 어디부터 올라갈까요? 입지가 좋은 곳부터 올라갑니다. 자, 우리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입지가 좋은 곳부터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입지가 좋은 이런 송파동 같은 데부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파트랑 똑같이 갖고 있으면 오르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단기 매도는 어렵지만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 입지보다 강한 투자는 없습니다. 물론 규제 지역이지만 세금이나 대출 규제보다도 우리가 항상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입지인 것 같아요. 송파동이 왜 송파동인지 아세요? 왜요? 이게 조선시대 때 소나무가 굉장히 또 많은 동네였나 봐요. 그래서 그 의미로 송파라고 지어졌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 원래 서울은 아니었어요. 경기도 광주였습니다. 진짜요? 네, 근데 서울이 점점 커졌잖아요. 네. 확장되면서 서울시의 성동구로 편입이 됐었던 거죠. 처음에는 이제 성동구로 편입됐다가 75년도에 강남구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강남구가 됐었어요. 근데 강남구에서 79년도에 강동구가 생기면서 여기가 강동구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88년도에 강동구가 송파구랑 분리되면서 송파구가 된 거예요. 와, 뭔가 많은 역사가 있었네요. 그쵸, 많이 바뀌었죠? 네. 어쨌든 지금은 서울에서 강남 상구 중에 하나인 송파구에 포함되어 있는 좋은 입지 중에 하나인 거죠. 오늘 물건에 거의 다 왔는데 제가 여기 걸으면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롯데타워요. 야, 롯데타워 뷰가 나오네요. 진짜 가깝네요. 그쵸, 저희가 바로 잠실역이니까 여기서 걸어가면 어때요? 잠실역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인프라가 너무 좋겠죠. 네. 일단 오늘 물건이 있는 위치부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물건이 있는 곳은요, 이 석천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요. 역세권이죠. 네. 그리고 이 석천역은 8호선, 9호선 지나가는데 석천역에 장점이 있습니다. 9호선 급행이 지나가요. 그래서 급행을 타고 신논현까지 가는데 11분, 그리고 여의도역까지 가는데 25분. 그럼 강남 여의도 접근성이 어때요? 굉장히 좋죠. 그럼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거죠. 그리고 인프라는요, 조금 전에 우리 저 롯데타워 봤지만 이쪽으로 향해 걸어가면 뭐가 있냐면 석천 호수가 있어요. 석천 호수 가는 길에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그 갬성의 어떤 카페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잠실역까지 물론 도보로 가면 20분 이상 걸리긴 합니다만 일단 잠실역에 도착을 하면 롯데몰,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월드타워에서 상권 인프라는 그냥 끝판왕이죠. 그쵸. 다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살다 보면 심심하잖아요. 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놀이동산 가야죠. 근처에 롯데월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들은 연간 회원권 끊어가지고 그냥 심심할 때마다 가면 돼요. 편리한 위치에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석천호수 러닝하기도 좋고 걸어 다닐만 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올림픽공원이 있죠. 올림픽공원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3개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공원이죠. 자, 여기는 또 수영장이 끝내집니다. 다른 데는 25m 풀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50m 풀입니다. 아, 진짜요? 선수용 풀이죠. 와. 그래서 수영하기 굉장히 좋고 잠수풀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와. 뭐 한강 나가기도 편하고 그리고 저기가 초등학교예요. 여기가 오늘 물건이에요. 뭐예요? 그럼 초등학교까지 가는데 1분 채 걸리지 않을 거예요. 초등학교가 바로 근처에 있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네. 잠실 여중, 잠실 여고가 있습니다. 오. 근데 서울에 생각보다 여중, 여고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딸 가진 부모님들은 어때요? 아무래도 그냥 여중, 여고 보내는 걸 굉장히 선호하세요. 그쵸, 마음 편하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럴 이 학군까지 모두 갖춘 곳입니다. 그리고 오시면서 느껴졌겠지만 구릉지가 있나요? 없어요. 평지예요. 평지죠. 평지니까 마음이 어때요? 평온하죠. 이런 곳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물건에 다 왔는데 오늘 물건이 약간 좀 특이하죠. 코너 자리에 있어요. 네. 근데 코너 자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약간 반 타원형의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런 빌라 처음 봐요, 저. 약간 우주선처럼 생겼죠. 네. 근데 이런 구조가 나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집 내부 구조로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1호 라인, 2호 라인 좀 나눠져 있는데 오늘 물건은 몇 호 라인일까요? 1호 라인이요. 경매 정보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물건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권은요 10평, 건물 면적은 20평입니다. 오. 크죠? 네. 감정가는 5억 1,400만 원, 한 번 유찰되면요 4억 1,120만 원의 경매 진행됩니다. 자, 23년 2월 16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특별히 인수되는 권리는 없어요. 그리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권리상의 문제 없죠.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에 전혀 문제 없는, 그래서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세 조사만 명확하게 하고 들어가면 되는 물건이에요. 진짜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라인에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근데 제가 지금 건물 등기를 잠시 좀 살펴봤어요. 네. 봤는데 2019년도에 현재 소유자가 해당 빌라를 매수를 하셨어요. 갭 투자로 사신 것 같아요. 아. 사셨는데 23년도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동시에 대출을 받으셨어요. 임차인한테 보증금 내줘야 되니까. 네. 그러시면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 업체로부터 돈을 빌렸거든요. 아무래도 이자율이 좀 높았겠죠? 엄청 높죠. 그래서 이자 상환이 좀 제대로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부 업체에서 이제 경매 신청하면서 나온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제 중요한 거, 이쪽은 1호 라인, 이쪽은 2호 라인. 네. 오늘 물건은 202호예요. 장점 아니에요? 네, 1호 라인이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추천을 안 드렸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빌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부 구조거든요. 내부 구조가 이상하잖아요. 인테리어에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요, 살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빌라는 내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임장 와서 내부를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빌라 하나 사면 되겠지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내부를 보셔야 일단 리스크 해칭이 가능하고, 그리고 내부를 보셔야 주변에 나와 있는 빌라랑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1호 라인은 비추천입니다. 거실이랑 주방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뭐 가구 배치하기가 이상해요. 아, 그렇네요. 깔끔하지가 않겠네요. 근데 오늘 물건은 여기죠. 얘는 안 꺾여 있어요? 발코니 부분만 꺾여 있지 방 쪽은 어때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거실이 이쪽 있죠? 남향입니다. 이 건물이랑 이격거리가 엄청 멀진 않아요. 좀 네. 가까운 편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시간에는 햇볕이 어때요? 잘 들어요. 잘 들어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건물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3층 건물이에요. 아. 해가 그래도 잘 타고 들어옵니다. 네. 우리 보통 옆에 건물이랑 붙어 있는 남향집, 특히 이제 저층 2층, 3층 보면 햇볕이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햇볕 잘 들어옵니다. 오, 그리고 창문에서 빼꼼하면은 롯데타워 보여요. 그쵸. 롯데타워 빼꼼 뷰가 생기고, 네. 그리고 여기 방, 거실, 방 구조에 3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오, 좋네요. 그리고 방 2개가 이제 남향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반듯하죠? 네. 그래서 이 집은 거의 반듯해요. 게다가 큰 장점이 있죠. 왜요? 20평이에요, 20평. 아. 이 비싼 땅에 20평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빌라 많이 다녀봐서 알잖아요. 일단
일단은 넓으면요 메리트가 있어요. 맞아요. 가격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화곡동에 있는 20평 아니고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20평이에요. 와. 사람들이 선호할 하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늘 물건 상태 보니까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게 2003년도에 준공을 했거든요. 네. 그럼 22년 됐죠. 그러니까 세월의 흔적은 느껴지죠. 근데 주변에 동년배로 보이는 빌라들이 굉장히 많죠. 오, 네. 친구들도 많고 저기 이제 어르신 빌라들도 있죠. 한 30년 되어 보이는 거. 아,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이 일대에서는 준수한 편입니다. 아니, 관리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네, 관리 잘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거 주차장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 주차장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둘 총 8개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장은요, 한 대, 이중 주차하면 2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 호수가 막 적혀져 있네요. 8대 가능합니다. 세대당 한 대 대. 가능합니다. 주차장 퍼펙트. 완벽하죠? 우리가 20년 이상 지난 이런 구축 빌라에서 세대당 한 대 쉽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오늘 물건 이제 소유주가 살고 있으니 우리가 또 촬영 중이라 가서 또 벨 누르기가 좀 그래요. 가끔 저희가 촬영하다 보면 실제 소유자가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가능한 인터뷰를 안 하려고 해요, 소유자분들은. 네. 임차인도 좀 조심스럽죠. 어쨌든 제가 건축물 현황도를 보니까 확실히 20평이라 집이 넓습니다. 거실이 4.2m예요. 우와. 굉장히 여유가 있죠. 소파에 앉아서 TV 이격거리가 굉장히 먼 거예요. 네. 그럼 100인치 TV 들어가 되겠죠. 안방도 굉장히 넓은데 장롱으로 치면 13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우와, 여기 쓰자면 엄청 크네요. 그죠. 그리고 냉장고 공간 충분하고요. 식탁 공간 있고 세탁 공간까지 완벽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우리가 네. 도면을 보고 좀 판단하는 거고,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시면 저녁 때 오셔서 3층이든 4층이든 벨 한번 눌러보고 구조를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단점이 하나 있네요. 왜요? 화장실이 한 개입니다. 20평 치고는 화장실이 한 개예요. 아쉽네요. 이것도 혹시 화장실 분리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도 되죠. 분리할 수 있어요? 공사하면 되죠. 오. 돈이 들어가죠. 나중에 매도하려면 뭐 2개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화장실 크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네. 네, 가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내부 들어가서 혹시라도 3층, 4층에 누군가 점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문의는 한번 드려보죠. 네. 그런데 이 골목에서 럭데타워 좋네요. 동네가 좀 더 좋아 보여요.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정면에서 들어오는 문, 이게 주차장으로 나가는 문. 두 개. 사방으로 다 뚫려 있고요. 빌라는 확실히 오래된 느낌이 나는데 아마 이게 전반적으로 누수가 일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도 누수의 흔적을 좀 보긴 했는데 지금은 잡은 것 같아요. 다 마른 거 봤으니. 이제 페인트 까진 것들이나 이런 게 좀 보이죠? 아주 뭐 촉촉하거나 하진 않고 좀 말라서 기존에 있었던 거 아마 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층 올라오면 2층이 보입니다. 여기가 202호, 202호. 202호는 구조가 타원형으로 되어 있었죠. 202호가 오늘 경매 물건이고요. 현재 점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기사항은 없고요. 문이 살짝 폭이 작네요. 예전에 지어진 거라. 그리고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수 흔적이 좀 계속 있어요. 근데 이미 좀 잡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알루미늄 샤시로 지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외관상 방이나 거실도 다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었죠. 전반적으로 수리를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자, 301호 같은 경우에는 문이 바뀌어 있죠. 다르네요. 네. 근데 아주 최근은 아니고요. 그래도 몇 년 전에 좀 바꾼 것 같아요. 도어락도 확실히 바꿨죠. 그리고 전반적인 타일 색깔이랑 깔맞춤 잘 하신 것 같아요. 4층입니다. 이 집 물이 이쪽으로 많이 떨어졌었나 봐요. 시트지가 다 뜬 게 보이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옥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5층입니다. 근데 5층 문이 한번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거 손바뀜이 있었단 얘기예요. 누군가 샀겠죠. 최근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올라오면 이제 옥상인 거예요. 협소하네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네요. 탈이 전반적으로 좀 빠져 있고요. 그리고 옥상 문 보십시오. 어서 오라고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옥상에 올라오면 그래도 방수 페인트 작업은 했었네요.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기존에 안 했다가 누수 잡으려고 잡고 나서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옥상을 보면요, 이 집의 구조가 그래도 보이죠. 그래서 우리 2호 라인은 반듯합니다. 근데 이쪽까지 더 빠지죠. 네. 그래서 실제 면적은 이거보다 훨씬 더 넓죠. 네, 이제 1호 라인으로 넘어가면 1호 라인은 어때요? 이렇죠.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겠죠. 이게 막 소파랑 뭔가 가구 놓기가 아마 되게 애매할 거예요. 이게 옥상 오니까 확 느껴지네요. 물론 크기는 이제 여기까지 더 빠져서 훨씬 넓긴 하겠지만 네. 불편할 거예요. 아. 그래서 확실히 2호 라인이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송파동 보니까 언덕이나 이런 게 굴곡진 게 많이 없죠. 저것밖에 안 보입니다.
럭데타워. 와, 이게 진짜 카메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은 거리감이 달라요. 그래요? 밤에 더 멋있겠죠. 레이저 쇼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근데 시그니 L도 지금 현재 경매 물건 나왔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 낙찰 받으세요. 저 촬영 안 해요? 네, 낙찰 받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촬영 한번 갈게요. 아래 점유자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얘기 나눠보고요. 네. 혹시 없다라고 하면 부동산 조사를 해보시죠. 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하나 좀 생각을 해봅시다. 뭐요? 오늘 물건 최소한 2년은 보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네. 그러면 이런 물건 누가 하는 게 좋아요? 신혼부부, 신혼부부. 젊은 사람? 나이 많은 부부는 하면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다 하시면 강남 상구 안쪽으로 들어오길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대출 규제가 좀 있죠. 네.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50%밖에 대출이 안 되고 1주택자는 30% 그리고 2주택자부터는 아예 대출이 안 돼요. 그럼 자기 현금이 많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생애 최초라고 하면 최대 80%까지 대출이 됩니다. 물론 이번 정부에서 조금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까지 다 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 대비해서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더 적은 현금 가지고도 이 강남 상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 강 PD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은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금액대로 보면 이 송파구 안에 있는 빌라나 수도권에 있는 경기 외곽에 있는 아파트 30평대랑 가격이 비슷해요. 그럼 고민이 되죠. 야, 우리 30평대 아파트 가면 어때요? 커뮤니티 시설에 요즘 뭐 수영장 있는 데도 있고요. 편하죠, 넓죠. 요즘 아파트 시설 굉장히 또 잘 돼 있죠. 그쵸. 주차장 퍼펙트하죠. 여기랑 비교할 데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그래도 젊었을 때 조금 협소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서울 중심부 안으로 들어오길 권장드리는 거죠. 입지네요. 그쵸? 우리 정약용 선생님도 얘기했죠. 아드님한테 사대문 안을 절대 벗어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사대문 안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시대 사대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강남 상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기회가 된다라고 하시면 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단기 투자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 투자로 하게 되면 양도세 부담이 있어요. 단기 투자 뭐 활용하죠? 매매 사업자. 그렇죠. 매매 사업자 활용하는 이유가 양도세를 다 낼 게 아니라 매매 사업자로서 사업소득 내니까 절약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규제 지역에 있는 물건을 내가 팔려고 할 때 중요한 거는 사업소득 그리고 양도소득 비교한 다음에 비교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걸 내라고 하겠죠? 네. 여기 있는 물건을 내가 1년 이내 매도하려고 하면요 77%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이 송파구 안의 물건은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사하러 한번 가보시죠. 네. 덥네요. 야하, 송파동에 20평 넘는 빌라는 굉장히 귀합니다. 쉽지 않네요. 그리고요 5억 이하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다 6억 이상이에요. 와.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4억 9천짜리 매물이 하나 있는데 네. 20평인데 5층이에요. 엘베가 없어요. 거래될까요?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저층 매물들도 많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실제로 이 금액대에 지금 거래가 되는지 지금 잠깐 실거래 내용도 보고 있거든요. 네. 봤더니 비쌉니다. 02년 오늘 물건이랑 연식이 비슷하죠. 23평 좀 더 크긴 한데 5억 6천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21평 02년식 4층인데 5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21평이고 01년식인데 4층인데 5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20평대 이상이 최근에 거래가 됐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4층, 5층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빌라 단기 매도할 때 4층, 5층 하지 말라고 하죠. 네. 오래된 거네요. 엘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구축 빌라는 3층까지만 보라고 해요. 근데 이 동네는 지금 4층, 5층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층에 20평대 매물이 거의 없어서 그래요. 아, 귀에서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4층, 5층 하더라도 나는 이 동네에서 좀 넓은 데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저희 물건 엄청 장점이네요. 네. 근데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과는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거래됐던 데는 저 같으면 주소 찾아갈 것 같아요. 저도요. 가서 실제로 수리되고 팔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이 빌라는 수리 여부에 따라서 3, 4천 차이가 막 나거든요. 특히 비쌀수록요. 그쵸.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직접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이제 소개만 받았는데 진짜로 가본 건 아니잖아요. 네. 가서 수리 여부까지 우리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부동산 사장님이 생각하는 수리랑 우리가 생각하는 수리랑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가서 확인해보고 오늘 물건과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오늘 물건의 가치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네. 오늘
오늘 물건 실거래 내용, 그리고 주변의 매물 상황들 봤을 때 우리 건 또 2층이고 현재 수리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내부에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못해도 5억 2천 내외는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리를 한다라고 하면 5억 5천, 5억 6천 이상 받겠죠? 그러면 현재 한 번 유찰됐잖아요. 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빌라가 점점 귀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거 2년 후에 얼마 하겠습니까? 6억에서 6억 5천 이상 충분히 가지 않을까요? 갈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기로도 물론 77%의 세금 내더라도 수익은 남습니다. 근데 이거 하려고 우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2년 보유하고 매도로 하시길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여건이 되신다라고 하면 2년 실거주 채우잖아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쵸. 근데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고, 근데 지금 아마 사시면 월세 수익률도 괜찮을 거예요. 오. 그러면 2년 후에 내가 보유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월세 수익까지 합친다라고 하면 큰 차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빌라 시장이 굉장히 좀 저평가됐고 저렴하게 사다 보니까 월세 수익률이 괜찮아요. 왜냐면 이 빌라 월세 전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되게 많이 올랐어요. 아, 맞아요. 전세도 굉장히 비싸고 전세 매물도 없고요. 월세도 귀하고 사당이나 이런 데 가면 월세가 막 150, 200 이럽니다. 빌라가요. 방 3개짜리 가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수익률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2년 실거주 해도 괜찮고 안 하시고 월세를 세팅해도 되겠죠. 네. 월세 들어올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좀 계산을 해보면 얼마의 낙찰 받아야 되죠? 한 4억 5천 정도에 우리가 낙찰 받는다.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은 50%밖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취등록세랑 이전 비용 합쳐서 한 2억 3천 정도는 필요합니다. 투자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애 최초다. 80% 대출 내가 가져올 수 있다. 내 투자금 1억이면 가능한 거예요. 오, 차이 많이 나네요. 그렇죠. 1억으로 이 물건을 내가 취득하고 혹은 또 이제 실거주하고 있다가 2년 후에 매도를 한다. 최소 1억 5천 이상은 순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와. 나쁘지 않죠? 좋은데요? 아니면 2년 실거주 채우시고 그다음에 월세 세팅하신 다음에 추후에 매도해도 되죠. 이거는 계속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송파구의 빌라 괜찮습니다. 근데 고민할 것 같아요. 재개발할지 이거 할지. 재개발과도 이제 고민이 되겠죠. 네. 근데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이것도 하시고 재개발도 하시고. 아, 그렇네요. 둘 다 하면 되겠네요. 네, 이제 마무리 하시죠. 네.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꺼려할 이유가 전혀 없죠. 물론 이제 단기 매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시기는 우리가 그래도 보유할 만한 물건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2년 후, 3년 후에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죠. 중요한 거는 규제 지역, 이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현재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보다 얼마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세조사 명확하게 하시고 좋은 가격에 들어가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오늘 물건은 규제 지역이고 송파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은 물건이지만 여건상 아니면 내 상황상 최소한 2년 보유하면서 투자를 하실 분들에게는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투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물건은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내 상황에 맞는 물건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내 환경에 맞는 어떤 투자 방식을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낙찰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당연히 투자 방향 상담도 해드리고 그 물건 추천반에서 딱 맞는 물건들 추천드리면서 해 나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수업은 6주지만 6주가 끝났다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6주 안에 낙찰을 못 받으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언제까지요? 낙찰 받을 때까지. 그리고 한 번 낙찰 받았다라고 해서 끝도 아닙니다. 저희는 평생 멘토링 하죠. 거의 컨설팅 수준의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평생. 같이 잘 돼야 되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걸 선택할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첫 단추를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어떤 걸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2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달라지니까요. 그니까요. 그러면 지금 첫 식사를 뭘로 하러 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